존경하는 상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송명길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추웠던 날씨가 햇볕이 이쯤에서 약간 녹는 것처럼 어려웠던 우리 이재명 후보 열심히 뛰고 있는데 오늘 드디어 1% 앞선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은 이깁니다. 이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집단 지성을 믿습니다. 어떻게 만든 대한민국입니까? 중에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 세계 최고 탑클래스의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고 세계 10대 경제대국, 8대 무역대국, 6대 군사대국으로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나라를 만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이 대한민국 역사를 거꾸로 돌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치를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독재를 비판하고 5.16 쿠데타를 비판하지만 그가 했던 경제성장의 업적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을 만들고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냈습니다. 구미산업단지와 창원 산업도시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가지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노태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태우 때 6.29 선언과 함께 이동통신을 만들어내고 KTX를 만들고 그리고 중국과 소련과 수교를 함으로써 북방경제를 시작을 했고 북방외교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을 만들어서 여러가지 세계 관문의 역할을 하려고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은 여야 정권이 교체됐지만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잘못된 것을 시정하면서 여기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다 잘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조국 문제 사과드렸습니다. 부동산 문제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인사 문제에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반성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도 제가 올렸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나라를 위해서 기여한 바가 왜 없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5,000불 시내를 만들어내고 대한민국을 10대 경제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딱 한 가지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와서 경제를 망친 무능한 민주당 정권을 박살내겠다고 김천에서 유세를 하고 가셨다 그러는데 이거 하나 정말 윤석열 후보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 때 한진해운을 파산시켜버렸습니다. 한진해운이 어떤 회사입니까? 세계 6대 해운회사로 우리 대한민국 수출 중소기업체법을 전 세계로 나르는 세계적인 해운회사 한진해운입니다. 여러분이 애국가를 부를 때 한진해운 H자가 써진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태평양 파도를 가르며 가는 것을 보고 수출 대한민국, 무역대국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느끼고 국회에 대한 정리를 합니다. 이 한진해운을 박정희 정권이 키웠던 것입니다. 한진해운 사장 조중훈 회장이 인천 사람입니다. 그 아들 조양호 회장이 저하고 친했습니다. 조양호 회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위원장이었어요. 물어봤어요. 근데 갑자기 해임이 됐어요. 왜 해임이 됐으냐 물어봤더니 입찰을 보내줬는데 거기에 삐껴가지고 최순실의 지시를 받은 김종 문화관광부 차관이 조양호 회장에게 전화를 해서 평창 동계올림픽 위원장 그만두시오. 그래서 그만뒀답니다. 자, 조양호 회장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왜 한진해운은 파산시켰습니까? 물어봤더니 최순실이가 K재단 미르재단 만드는데 돈을 100억씩 내야 되는데 대한항공이 10억밖에 안 냈습니다. 그래서 지켜가지고 한진해운이 파산됐다는 겁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존경하는 상주 시민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분단이 되어 있어서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곡물 자금들도 쌀을 빼고는 보리, 밀, 콩, 옥수수 전부 90% 이상 수입에다 먹고 살고 있습니다. 곡물 자금률이 24%밖에 안 됩니다. 76%는 수입에서 먹고 사는데 모든 게 배로 연결이 됩니다. 배가 없으면 우리는 완전히 고립돼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화물의 99%는 전부 다 배로 연결이 됩니다. 그게 바로 한진해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돈 4천억을 지원하면서 막 이거를 파산시키는 이런 어리석은 정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거제도에 가서 조선산업을 망친 문재인 정부라고 비판을 했는데 윤석열 씨 말 표현을 들으면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이 조선산업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조선산업 해운사업이 다 망할 뻔했어요. 제가 러시아를 가고 LNG선 15척 쉐빙 LNG선을 유치를 하고 문재인 정부 때 8조 원의 해양발전기금을 만들어서 24,000 TU급 세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선 12척과 18,000 TU급 8척 20척을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현대중공업에 골고루 발주를 시켜서 보릿고개에 힘든 조선산업을 살렸고 이때 완성된 20척의 배를 H&M 현대상선에 투입을 해서 현대상선이 살아나가지고 지금 세계 8대 해운선사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H&M을 문재인 정부가 살려놨기 때문에 이 코로나 와중에 수많은 물동량이 증가하고 운임료가 4배 반이 늘어났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역대 최대의 수출 실적을 달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신의 한 수라 그럽니다. 신의 한 수. 제가 얼마 전에 부산항에 H&M 갔다 왔더니 작년 순이익이 7조 원이 나왔다면 7조 원. 왜 그렇게 많이 나왔느냐? 물동량이 늘었고 운임료가 4배 반이 올랐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H&M 안 살려놨으면요 우리나라 이번 수출도 못합니다. 배가 없어가지고 다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쌓여가지고 수출을 못했을 거예요. 더구나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제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전쟁이 나면 어떤 나라 회사가 자기 배를 대주겠습니까? 전쟁 난 나라에. 설령 배를 대주더라도 운임료를 엄청 비싸게 받을 겁니다. 만약에 전쟁이 났을 때 우리나라 해운회사가 없으면 우리는 완전히 고립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살려낸 것이 해운업과 조선업을 살려낸 게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가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TV 토론 보셨습니까? 그걸 잘 모릅니다. 모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검사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맨 사람 잡아다가 구속 기소하고 저녁에는 업자들 만나 rum스럽게 술 먹고 또 휴일날에 가서 업자들하고 골프 치고 모든 검사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윤석열 후보는 그런 검사 생활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부토건 조나무기를 부동산 투기국에서 빼주면서 그와 같이 술 먹고 골프 치고 선물 받은 게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부실섭 수사를 해가지고 조우영을 비롯한 사람들 다 빼줬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자신의 후배 윤대진 검사가 있습니다. 나도 잘 아는 후배입니다. 윤대진 형 윤우진이가 용산 세무서장을 했는데 이 친구랑 같이 술 먹으면서 봐주고 스카이 72 우리 인천에 있는 골프장입니다. 거기서 맨날 골프 치고 놀았던 사람이 윤석열인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 공부를 했겠어요? 아는 게 없습니다. 서울목대 나온 사람이 아는 게 없어요. TV 토론 보시겠지만 윤석열 씨가 눈이 반짝반짝할 때는 술 마실 때, 술 마시면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런데 경제 물어보면 몰라요. 알리백도 몰라. 작게 501호도 몰라. 홍준표 후보가 작전계획 501호 뭔지 압니까? 그게 모르잖아요. 작게 501호도 모르는 사람이 선제 타격을 합니다. 도대체 전시작전권도 없는 대한민국이 무슨 수로 선제 타격을 한다는 말이겠습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본인도 군대를 안 갔다 오고 아들이 없으니까 당연히 군대 안 보냈겠죠. 저는 제 아들이 얼마 전에 군대에서 제대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총을 쥐어들어서 휴전선에 내보낸 엄마 아빠의 심정으로 남북관계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전쟁 나면 내 아들이 죽는다는 각오로 전쟁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게 대통령 임무 아니겠습니까? 어디 함부로 선제 타격 논언하고 말이죠. 우크라이나 사태 보세요. 전쟁 나면 대한민국 주가 떨어지고 외국인 투자 절수하고 완전히 경제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상조 시민 여러분, 민주당이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출마하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은 새로운 정권을 만들 것입니다. 이재명은 경상북도 안동 출신, 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경상북도 출신을
민주당 당원들이 후보로 뽑았습니다. 왜 후보로 뽑았느냐? 국회의원 한 번 안 해본 이재명을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로 뽑아준 당원, 대의원, 국민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재명은 성남시장으로 경기도지사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경제를 아는 후보이기 때문에 이 위기의 시대를 제대로 극복하고 경제를 살릴 후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당원, 대의원, 국민들이 당당하게 당내 세력도 없고 당내 주류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문재인 정부가 10개의 도시, 혁신도시를 만들었잖아요. 노무현 때. 그래서 경상북도 김천에 혁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부고속도로, 중부고속철 지금 할 것입니다. 지금 문경에서 상주를 거쳐 김천까지 연결되는 70km 구간이 현재 이빨이 빠진 것처럼 빠져 있습니다. 이 문경에서 상주를 거쳐 김천으로 연결되는 70km 1조 1천억 규모 이 공사가 예비 타당성 비시값이 안 나온 이유로 무산되지 않도록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이재명! 아시다시피 김천에서부터 통영을 거쳐 거제까지 연결되는 경남 서부 내륙철도가 지금 예비 타당성이 면제가 돼서 공사가 이제 진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7년도에 경북 김천에서 통영을 거쳐 거제도로 연결되고 가덕도 신공항으로 연결된 KTX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경에서부터 상주를 거쳐 김천으로 연결을 시키고 이것이 수서까지 연결되게 되면 수서에서부터 거제도까지 총 380km의 KTX 중부 내륙선이 연결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상주 시민들이 바로 이 KTX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할 필요 없이 가덕도 신공항을 통해 유럽으로 미국으로 연결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저 송영길이 172석의 민주당 의석을 가지고 뒷받침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공수처도 없애고 뭐 하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그것은 빌꿈자의 공약이 되기가 쉽습니다. 왜냐? 국회의원 수가 105석밖에 안 되잖아요. 무슨 법 하나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무슨 총통입니까? 국회가 만든 법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폐기할 수가 있습니까? 국회가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윤석열은 정직하게 공약을 하려면 자기가 당선되면 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만나 민주당을 설득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정직한 공약이 될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김종인 위원장이 식물 대통령이 될 거라고 말했겠습니다. 허경영 후보도 거들었습니다. 윤석열 되면 쌈판만 벌어지고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일 잘하는 후보 이재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을 바꿨습니다. 경기도를 바꿨습니다. 실적으로 증명됐습니다. 평생 검사만 하던 사람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지 않겠습니까? 사법고시 합격하고 연수원 졸업해서 6개월 검사한 사람을 검찰총장 시켜놓으면 잘하겠습니까? 6개월 정치판에 들어와서 대통령 시켜놓으면 잘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경제를 살려낼 유능한 경제대통령, 민주당 역사상 최초의 경북 안동 출신 이재명 후보의 손을 잡아주시면 경상북도를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상주와 문경, 김천을 연결하고 거제, 가덕도, 신공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경북 시대를 기호 1번 이재명과 함께 만들어봅시다. 여러분, 이재명! 고맙습니다. 우리 정동훈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상주시민 여러분, 반드시 이깁니다. 3월 9일 새로운 역사 같이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결의찬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